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주식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느덧 한 주는 전환점을 지나서 이제 목요일에 장도 마쳤습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이번 주 시장도 또 마무리가 되는데요. 참 변동성도 많고 급등락이 심한 요즘 시장 지금 이런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또 힘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의 클래스를 업 시킬 수 있는 종목들 많이 가지고 나오셨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이데일리 온 파트너님과 함께하면서 내일 시장 든든하게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묵묵하게 목요일 9시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재선 파트너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파트너님 딱 뵀는데 목이 약간 가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네, 예. 잡아왔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도망간 목소리를 잡아서 또 여러분들과 이 9시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화이팅해서 파트너님을 잘 도와서 한번 50분 잘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도망간 목소리를 지금 잡아온 이재성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게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책주 많이 보셨는데 그냥 아무 정책주나 보면 안 된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정책주, 그리고 인맥주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작년 12월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너무나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텐베거 포트폴리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다가서고 있다라는 거 느끼실 겁니다. 저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벌써 이제 470포인트 이상 오른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종목들 이미 한 번 발굴했고 300포인트 이상 종목들 여러 개, 200포인트 이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100포인트 이상 종목들은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집중해서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저처럼 일주일 동안 아주 즐겁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런 한 주를 위해서 오늘 강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성 파트너님은 제가 뵐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왜 그러냐? 종목들이 항상 잘 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저희도 매일 좀 즐거운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올라갈 만한 종목들 오늘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기 전에 간단하게 시장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항상 몇 가지의 그 키워드로 지금 시장의 이야기를 완전하게도 이해할 수 있게 쉽고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는 이재선 파트너님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 주 가지고 시장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하고요.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도 저는 편안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시장이 불안하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때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증시는 조삼모사다 말씀드렸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전에 제가 12월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월부터 해서 여러분들 1월 효과가 코스닥으로 쏠릴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거고 이게 2월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3월까지 만약에 강하다라고 하면 4월에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오는데 아마 3월 정도에는 쉬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4월까지 해서 쉬어가는 구간 이후에 시장은 다시 회복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간중간에 큰 그림 잘 그렸으니까 여기서 색칠만 조금 변경해 가면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색칠이 있어요?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관세를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세게 때렸습니다. 145%라는 관세.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부과하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전 지금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00% 이상 양쪽에서 부과하겠다고 해놓고 서로 만나자마자 바로 합의해버렸죠. 10%, 30%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서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 싸움하다가 만나자마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대통령 본인들이 직접 만난 것도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만났는데 그 즉시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도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변수들이 있고 좀 특이한 일들이 있었지만 색깔만 조금 진하게 칠하느냐 연하게 칠하느냐 조금 더 내려갔다 올라오느냐 아니면은 덜 내려갔다 올라오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보실 만한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사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오늘 밤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대담할 때 보셨죠? 본인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눈치입니다. 혹은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은 어느 정도 국력을 갖고 있던지 다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15일 날 트르키예에서 휴전 협상을 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원래 먼저 대화를 제안을 했었죠. 한 달 전부터 계속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먼저 전승절 3일 휴전하는 거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는 지금 러시아에다가 한 달이라도 휴전하러 30일 휴전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이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걸 아는지 푸틴 이하고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다. 푸틴 대통령이 와야지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에 2시 20분에 말로 없는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라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정도의 사람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뭐 발표된 이 크렘린궁에서 발표한 명단에는 보좌관급이 오지 본인이 직접 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한번 거들었어요. 푸틴? 내가 가기 전에는 아마 안 갈 거다라는 정도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먼저 이제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거죠. 젤렌스키가 오라고 했는데 푸틴 어차피 안 올 거니까 오란다고 해서 가면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외교적인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하는 거죠. 푸틴 대통령 온다라고 하면 내가 갈게. 내가 중재하러 갈 테니까 푸틴도 올래라고 먼저 넌지시 운을 띄운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존심상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트럼프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이미 도착했다라고 하면 가겠는데 미리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안 와도 된다라고. 그래서 보좌관급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여러분들 기존보다는 한 걸음 다가선 대화가 나올 거예요. 이미 서로가 입장차가 크다라는 거는 이미 작년에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다가 10가지 조항을 걸었죠. 그래서 이거를 다 보상해줘야지만 우리가 휴전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생각이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적절히 땅 좀 떼주고 그냥 휴전해라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입장에 좀 더 가깝게 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미국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절히 이제 한 걸음 다가서는 정도. 만약에 이번에도 이 관세 전쟁처럼 미국과 러시아의 실사단이 만나서 바로 한 것처럼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베스트인 거고요. 그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는 아니다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증시에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살짝 어긋났다가 다시 한번 조만간 보자라고 해서 두 번째 만날 때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 전에 우리 한 달 전에 딱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 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에 제가 조삼모사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무슨 원숭이 그림 갖고 나와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왜냐고요? 2300포인트도 깨져서 내려가고 있는데 공포구간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팔고 주식시장 떠나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날도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바로 회복되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회복되는 구간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거는 대변수에 의해서 내려간 거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면은 정말로 도망을 나와야 되고 진작에 제가 현금 확보하시라고 했을 거예요. 좋은 종목이건 안 좋은 종목이건 다 현금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했죠. 일부 현금은 들고 있어도 뭐 30% 정도는 들고 트레이딩은 하고 해도 빨리 오른 종목들 정리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들어간다. 이 개념은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위험한 시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죠. 오히려 재밌는 사람들이 많죠. 2,400 깨지면 지지선 이탈했으니까 여러분들 주식 팔고 떠나세요. 2,300 깨지면 주식 팔고 떠나세요. 이런 사람들만 많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드릴게요.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지지선을 찾는 사람들은 주식 하수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은 말이죠.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하락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락 구간인 거고. 그럼 무슨 저항선이냐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이번에는 별다른 반등 없이 주가가 내려온 것 같지만 잘 보세요. 내려오다가 반등 어디까지 나와요? 2,500포인트까지 살짝 터치하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반등이 2,500 이탈한다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급락해서 이탈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회복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때는 제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관세 유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채고 매도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구간에서는.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큰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중에 정말 하락장이 오면은 하락장마다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지지선 뭐 2,500을 깼습니다. 2,400을 깼습니다. 2,300 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주식하수고 기술적 분석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못 배운 사람입니다. 수박 겉핥기예요, 그거는. 내려갈 때는요. 내려갈 때 이렇게 반등 나와서 어디서 내가 현금 확보를 할 것이냐,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올라갈 때는요. 반대로 지금은 저는 장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죠. 올라갈 때는요. 저항선을 찾는 게 아니라 지지선을 찾는 겁니다.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말이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뭐 부딪힙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상승 구간에서는 어차피 몇 번을 두드려도 넘어가는 게 상승장이에요. 그래서 상승 N자형이라는 게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밀리면 난 다시 살 거냐.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해서 종목이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 현금을 어디서 또 쓸 거냐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장이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번에는 협상이 바로 돼도 좋겠지만 바로 되는 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좋겠지만 한 번 정도 결렬이 나서 약간의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필요가 있다. 조삼모사가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 지금 기본관세 10%는 이미 부과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관세라는 거는 원래 미국에서 그렇게 부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예를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에다가 우리가 적자를 보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이 정도를 보상해줘라고 협상하기 위해서 관세를 때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고 계시죠, 이 정도는. 그러면은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손해보는 만큼 무언가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죠, 미국에서. 그러면은 상대국 입장에선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존 고점까지 다 왔잖아요. 관세 우려감이 없어졌나요? 모든 나라가 협상을 다 끝내고 마쳤나요? 손해 없이 낮췄나요? 아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협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없어요, 지금. 예. 그리고 권한대행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국방비부터 시작해서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장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트럼프는 선거 유세할 때부터 우리나라 국방비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뭐 FTA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없으니까 못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천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구간에 저는 고점 부근에 다 왔기 때문에 한 번 쉬어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숨고르기 한 번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막 크게 하락하라는 게 아니고 숨고르기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핑계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 정도로 보고 한 번 이렇게 튕겨졌다가 조만간 다시 보자 해서 한 뭐 2주, 3주 안에 다시 만나서
휴전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타이밍에 휴전합니다라고 하면은 돌파하는 모멘텀까지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주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관련된 종목들 해가지고 뭐 농업 관련주도 움직이고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방산주들도 같이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살짝 협상이 바로 안 돼도 괜찮다. 대신 의견차 지난번에 확인했으니까 얼만큼 좁혀졌는지만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해서 협상을 하면 된다. 이번에 해도 좋고 다음에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번 최대한 대신 늦게 끌지 않고 오래 걸리지 않고 한 달 안에 다시 만나는 거. 이 정도면은 그게 베스트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제 의도를 아셨을 것 같고. 자, 코스닥은 어때요? 그럼 코스닥은 730포인트 이제 회복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저항 맞고 밀리는 거 아닙니까? 네, 괜찮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지수권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요. 730 회복되면은 제가 780까지 금방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코스닥은 3주 정도를 여기서 횡보를 했습니다. 730 밑에서. 730은요. 큰 저항 구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존에도 조금 횡보하다 그냥 넘어가는 구간이었잖아요. 여기는 큰 저항이 아니에요. 780이 큰 저항이지. 지지선도 682 구간이 큰 지지선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율등락 구간이 올라도 흥 내려도 흥. 그냥 이 안은 박스권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780 넘어가면서부터가 진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 시장에서 1000포인트 넘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라는 말을 작년 12월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면 올해가 될 거고 내년까지는 넘어간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780 이번에 봄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2번, 3번 두들겨서 그 다음번에라도 넘어가게끔 무조건 만들어 놓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올해는 지나가게 될 거예요. 대의 변수가 크게 이상한 것만 안 나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 말씀드렸고 작년 12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찌 웃음이 나오지 않고 어찌 즐겁지 않고 어찌 편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놓고 그에 맞춰서 색깔만 바꿔나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웃으면서 보낼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핵심 종목들만 가져가면 돼요. 이것저것 다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종목들만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면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이아몬드 원석이 바닥에 이렇게 굴러다닌다라고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바닥권에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저 위에 있지 않아요. 위에 올라간 종목들 많죠. 그런데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그리고 하반기까지 해가지고도 여러분들 더 많은 수익 올릴 수 있고 내년까지 정말 멋지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고 조정을 피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교육방에 올려드려서 여러분들 대책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함께 하시기만 하면 돼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오후 3시에 매일 목요일 빼놓고는 다 공개 방송까지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강의까지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확인하시고요. 입장하셔가지고 오늘 강의자료 다 다운받으세요. 길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자료 많지 않으니까 다 다운받아가지고 이 종목들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대응 전략을 알려드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대로 실천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활짝 웃는 주식 투자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전체 화면으로 여러분들 함께 참여 방법 확인하고 다음 강의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그 입가에 미소가 또 띄어져 계시는 이재선 파트너님처럼 저희도 좋은 종목들 잡아서 한번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파트너님께서 그 템베거 10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하는 그 방법 여러분들께 항상 알려드리고 계시는데요. 이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강의 자료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함께하는 M밴드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통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 자세하게 도와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강의 자료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인데요. 입장하시면 강의 자료, 텐베거 포트폴리오, 텐베거 종목들 발굴하는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강의 자료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 특히 미리 하나 예고해 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블라인드 종목 하나 드릴 예정입니다. 그 종목명도 여기에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내용들 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 받고 드리는 거 아니고 무료로 저희가 입장만 하시면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 이 내용들 한번 활용해 보시고 똑똑하게 이재선 파트너님처럼 웃을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먼저 켜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켜서 핸드폰을 지금 TV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앞에 대시고 잠깐 QR코드를 한번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촬영을 잠깐 하고 계시면 핸드폰 화면 위에 링크가 나오실 겁니다. 링크는 그 영문으로 된 주소창 쭉 긴 거 나오실 텐데요. 그거 클릭해 주시고요. 함께하는 M밴드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장만 하시면 첫 번째 게시물에 그 강의 자료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들어만 오시면 바로 한번 다운로드 해가실 수가 있어요. 내용들 다 챙겨보시고 정말 돈이 되는 알짜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텐베거 종목 나도 발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도 이 강의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입장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재선이라고 파트너님 이름을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 발생한 유료 문자고요. 답장으로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그 QR코드 스캔하면 나오는 링크와 동일한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신 방법 선택해서 문자나 QR코드 스캔해서 함께하는 공간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해둔 강의 자료와 선물들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한번 이야기 크게 들어봤어요. 잠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10배 수익 내는 텐베거 종목들 발굴하도록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실전 주식의 기술 코너입니다. 코너 이름대로 정말 실전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께 쏙쏙 골라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좀 뜨거운 테마를 하나 고른다면 단연 정책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로봇과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요즘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방송에서 이재선 파트너님의 돈줄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이었는데 목표가를 또 시원하게 한번 달성을 해줍니다. 상승세가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나서 48%가 넘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 좀 대세가 되는 테마에서 종목들 많이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이제 텐베거 종목이 되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 많이 발굴할 수 있게 오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오늘은 어떤 내용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계속 배우셨는데 우리 주식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클래스를 증명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잡아오셨어요, 내용을. 네. 주식 클래스니까 여러분들의 네. 클래스를 좀 증명할 수 있는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용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 클래스를 증명하라.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셨던 내용 그냥 한번 복습 과정에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하이젠 RNM 같은 경우 우리가 로봇주 좋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겁을 먹으셨어요. 왜? 트럼프의 관세 영향력 때문에. 아유, 진짜 너무 지겹게 들으셨어요. 트럼프의 그놈의 관세. 그렇죠? 그런데 4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날이었죠. 미국에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을 없애고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면 들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일부 현금 마련했던 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구간에서 갭상승이 나온 거다라고. 그 구간에서 우리는 뭘 잡았느냐? 이런 로봇주 잡아야 된다. 특히 하이젠 RMM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있어서 계속 못 잡았어요. 계속 비싸서 원하는 가격을 주지 않아서 못 잡았던 종목이에요. 왜? 우리는 로봇주를 언제 잡았습니까? 12월 18일, 12월 19일 해서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잡고 SPG를 잡고 해서 미리 이만큼 수익을 낸 상태인데 그 다음에 또 하이젠 RNM을 살려고 돌아봤더니 너무 비싼 가격이었다는 거죠. 이 종목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트럼프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려와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려와 주니까 이 3만 원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다음 지지선이 25,000원 구간? 여기는 이탈할 구간이 아닌데 실제로 상승한 다음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 이 구간인데 여기를 살짝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 중 한 가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밀릴 때마다 모아갈 것이냐. 첫 번째. 혹은 3만 원을 회복될 때 적극적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고 시장이 조삼모사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제가 그 전주부터 여러분들께 조삼모사 강의해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시작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음봉이 갭상승 나오는데 음봉으로 살짝 내려왔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매수를 안 하냐 이런 거죠. 3만 원 어차피 이건 회복되는 구간이고 만약에 더 밀려서 25,000원까지 또 내려오면 더 사면 된다라는 전략을 우리는 들어간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매수하는데 목표가가 4만 원이었는데 사실 4만 원 근처 한번 왔다가 살짝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분할 매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더 들고 가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4만 원 딱 도달을 했습니다. 4만 950원까지 올라가면서 대응 전략 너무 간단하죠. 우리 뭘로 배웠어요?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장중에는 이게 양봉이었겠죠, 이렇게. 양봉일 때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4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4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4만 원 위에서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저항이라고 했죠. 저항을 돌파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 돌파를 해서 여기에 뭉쳐져 있는 과거의 악성 매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끌어안고 매수세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 많은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붙어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틀 전에는 한번 이렇게 탁 찍을 때는 첫 번째 제가 올려드린 분할 매도해도 됩니다 말씀드린 날이었죠. 그날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래서 의심할 수 있어요. 이번에 올라가면은 돌파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파 못하는 이유는 거래대금이 줄어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폭발하면서 이만큼 폭발하면서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돌파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그게 안 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놈입니다. 그러면은 한 차례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재매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재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35,000원까지 내려와주면 참 좋겠는데 내려오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은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내용입니다. 당장 빠르진 않아도 적어도 3, 4월 정도에는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나오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M&A 이슈도 있었고 엮일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바로 움직이거나 추세대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움직이거나 윗골이 쭉 달 정도로 엄청난 급등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원 구간에서 기존에 계속 이탈한 다음에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8,000원을 이탈했다가 회복이 나왔습니다. 그럼 8,000원 회복되는 구간을 잘 보면은 거래대금이 회복되면서 돌파 거래량이 나오면서 회복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눌리는 구간에 우리는 매수 포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가 활화산 기법 응용편이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거래대금 터지고 쉴 때는 거래대금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해당되는 종목이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이런 종목에 차라리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휴식을 좀 취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3, 4월에는 한번 이슈 봤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65%라는 놀라운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주었다. 만약에 이 윗골이 고점이 아니라 12,500원 이런 구간까지만 해서 올라왔다 해도 여러분들 50% 이상 수익은 얻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실리콘2는 말씀드릴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거는 관세 무풍지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관세가 두려우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구 고령화 시대도 되고 하는데 좀 예쁘고 젊고 멋있게 나이를 들자라는 이런 개념이 있죠. 과거에는 말이죠. 제가 아기 때는 말이죠. 나이가 한 40 정도 넘어가시면은 굉장히 이제 연로하신 분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은 한 60 정도 되셔도 정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좀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게 좀 오래 살자라는 거.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2 글로벌 시장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외국은 기초 화장품 우리나라 올리브영이 왜 잘 돼요?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다 났는데 와이프분들께서 백화점 안 가고 올리브영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이제 뭐 프랑스나 뭐 일본에서 기초 화장품만 사도 10몇만 원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가니까 2, 3만 원대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데 너무 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레카를 외쳤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미국의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3만 5천 원 요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눌려서 3만 원까지 내려왔다.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이 이중 바닥서 움직임을 만든 거죠. 그러면은 3만 5천 원만 회복되면 이건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4만 5천 원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또한 멋지게 움직여서 4만 5천 원 딱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 정도까지는 근처까지라도 간다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기존에 있던 제가 차트 설명을 그렇게 많이 안 드리긴 하지만 가격 저항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전체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운용법에서 말씀드리고 왜? 다른 데선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죠. 저는 항상 교육을 할 때 이 강의 내용을 중학생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해서 최대한 이제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생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그거보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투사 분명히 이쪽은 추격 나오고 중소벤처기업 살린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럼 좋아질 거고 금리 인하기가 돼서 금리 인하가 잘 되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좋아진다라고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고 뭐 달바부터 시작해서 뭐 도프크몽 많은 기업들이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성장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한 차례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대금 실어줬죠. 그리고 나서 눌림 구간. 1,750원 아래 구간까지 내려와 주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722원에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1,750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멋지게 움직인다 말씀드렸죠. 1,750원 구간을 계속 저항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있다 넘어가자마자 멋진 흐름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하시면 너무나도 편해요. 너무나도 편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럼 이제 끝났느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고 잠깐 쉬고 있는데 이 종목이 조금 전에 제주은행 보셨던 것처럼 조금 쉬었다가 아마 그 정도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쉬었다가 다시금 2,250원 돌파해서 더 넘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SNS 때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주식 클래스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언제나 첫 번째 시간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전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려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공급을 하는 이제 SPG와 함께 이제 SNS텍 여러분들 반도체주 레거시 쪽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상하죠? 라고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2차 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주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업황이 안 좋거나 뭐 미국 쪽으로 해서 HBM 쪽이나 이런 쪽 엔비디아가 흔들린다고 해서 조금 어렵게 흘러가거나 하면은 이런 종목 보시면 돼요. 전기차 캐즘? 맞아요. 캐즘이라는 단어도 있고 한데 여러분 유럽에서 캐즘이라는 단어 있을 것 같습니까?
유럽은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캐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배터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유럽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캐즘입니까? 중국도 캐즘이 아니에요. 중국은 계속 국가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육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CATL, BYD 이런 쪽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나라만 캐즘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에 공급하는 그리고 중국 기업에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그만 공급하라고 트럼프가 샘나고 하니까 본인들이 더 발전해야 되니까 중국에 대해서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고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따라오고 더 앞서가는 분야가 생기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는 핵심을 이제 여러분들 바로 이해하셨죠? 이 블랭크 마스크 쪽이랑 해서 이제는 펠리클까지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블랭크 마스크는 중국에 수출할 때 제가 거의 50%까지도 비싸게 사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내 시장이 안 좋다, 디램 업체 안 좋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계속 이런 부분을 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발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 필요하다. 수율이 안 나오니까 더 많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수율이 안 나오니까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얘네는 적자라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계속 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율도 상관없어요. 일단 기술력만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중국은.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SNS텍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포착을 해냈고 25,000원 요 회복되는 구간에 거래대금까지 실렸죠. 요 구간에서 눌림목 나올 때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꾸준하죠, 너무나도. 50% 가까운 수익률이 났습니다. 여러분 관세 영향력도 거의 안 받았어요. 관세 영향력 때문에 내려왔는데 금방 회복해서 고점을 또 돌파하는 모습. 안정적이잖아요. 여러분 주식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할 때 클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을 할 때 무조건 급등주만 한다, 무조건 단타만 한다, 무조건 장기만 한다.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여러분들이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레것이 안 좋다라고 해도 레것 쪽에 좋은 종목들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관세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관세 무풍지대 종목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끝나서 해소되자마자 대장주들, 대장 섹터들 우리가 다 담아놓잖아요. 기존에 들고 가던 부분, 그리고 지금 없다라고 하면 새로 신규 매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계좌를 운용하는 부분이 저는 주식의 클래스라고 합니다. 주식은 정말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을 때 정말로 클래스 있는 주식이고 클래스 있는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왜 이런 종목들을 배워왔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 아마 이번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리스크 있던 부분도 잘 넘기셨고 계좌도 좀 많이 빵빵하게 불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수익률이 높은 종목만 가져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클래스에 있는 교육 내용대로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제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린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설프게 알아서 막 하락 구간에 지지선 여기입니다 해놓고 깨지고 여기입니다 깨지고 그럼 선만 지저분해지지 그런 식으로 주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에 맞는 거 그리고 정확한 포인트 하나를 알아도 정확한 걸 아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10개보다 주식은 제대로 95% 이상, 98% 이상 한 개 아는 게 더 낫습니다. 어정쩡하게 90%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이용당하기 제일 좋습니다. 시장 참여자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앞으로가 또 중요하겠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었다는 거 아직 소개도 안 했습니다. 그 종목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할 길 잠시 후에 제가 교육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텍까지 한번 확인해봤어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 함께하는 공간에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그 파트너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강의 자료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셔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촬영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링크 나오실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해주세요. 이미 강의 자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만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게시물에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QR코드 스캔도 가능하고 이재선이라고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누구든지 파트너님의 노하우가 담긴 강의 자료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고요. 오늘 방송 끝날 때 저희가 블라인드 종목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종목명을 말씀을 방송에서는 안 드릴 건데 역시 이 함께하는 공간에 종목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블라인드 종목까지 무료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님과 조금 속도를 내서 빠르게 이야기 조금 더 들어봅니다. 템베거 기술 저희에게 조금 더 전수해 주신다고 해요. 어떤 내용 또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과정이 또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바로 이런 종목 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주도주를 사야 되고 낙폭과대주를 사야 되고 정치 테마주는 인맥이 아니라 정책을 사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개별주, 뭐 바이오나 이런 쪽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사면 된다. 이런 게 여러분들 시장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템베거로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뭐였죠? 여기에 첨가돼야 되는 거, 한 스푼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정말로 길게 가져가려면은 실적이 같이 들어야 된다. 주도주의 실적, 낙폭과대주의 실적, 정책 테마주의 실적, 개별주의 실적 말입니다. 그래서 끝판왕 종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는 아니고 딱 두 종목만 소개해 드릴게요. 두 종목이면 끝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들으셨을 거예요. 삼젠터. 그렇죠? 7분기 만에 뭐 흑자 전환되니 어쩌니 뭐 이 얘기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되면서 나왔는데 제가 그거 1분기에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7분기 만에 여러분들 흑자 전환됩니다. 이거 진작부터 말씀드렸고 12월 9일 날 무슨 날이에요? 자, 11월부터 해서 투매가 나와야지 바닥이 잡힙니다. 특히 코스닥은 말이죠. 해서 투매를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거 아는데 투매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12월 9일 날 투매가 나왔고 제가 장주에 2시 20분에 나와서 여러분 더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고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 좋은데 아니어도 다음 날부터 혹은 다다음 날부터 급반등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날 중장기적으로 제일 좋은 종목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책주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인맥 관련주, 뭐 그 당시에 뭐 에이텍이니 오파스넷이 이런 거 관심 갖는 분들 많았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회적 현상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저출산이다. 일론 머스크도 우리나라 딱 겨냥해가지고 저기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절벽인 나라입니다. 저 나라에 필요한 거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로봇을 자랑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쑥스러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다행히 뭐 요즘 보니까 올해는 조금 좀 출산이 장려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파산핑이라도 이렇게 불리는 제가 농담 삼아서 저를 그럼 돈줄핑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하츄핑, 사랑의 하츄핑의 애니메이션 거의 뭐 소위 대박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중국에 간다고 했더니 20만 명 먼저 예약부터 들어오고 뭐 마술사 이은결 씨인가요? 그분하고도 같이 뭐 뮤지컬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인기를 끌고 이제는 성인들한테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과거에 펭수 유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뭐 텀블러니 라면이니 생활 속으로 다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무실에 가면은 이 관련된 소품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삼촌, 이모, 엄마, 아빠들도 좋아하는 이런 IP를 보유한 삼지엔터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12,500원 아래로 쓱 다시 한번 내려갔죠. 이유는 간단해요.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 시장 영향 때문에 투매 때문에 내려갔다. 매수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상승이 끝이 없이 올라갑니다. 어제 상한가하고 제가 어젯밤에 온라인 교육해드리면서 여러분 급하니까 이거 보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오늘은 상한가에 들어가도 저는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상한가에 안착이 안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오늘까지 상한가 이렇게 마감한 다음에 여기서 내일 이렇게 한번 더 튀면은 이거 종목이 망가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한계까지 하면은 쉬어야지 더 하면 어떻게 돼요? 부상 입습니다.
이해되시죠? 얘도 부상 입으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몇 달 동안 혹은 1년, 2년을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큰 부상 입지 않도록 여기서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이렇게 상한가 진입했다가 풀린 게 잘 된 거다. 그리고 상한가 풀리면은 매도다라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474% 놀라운 수익률. 1,000만 원 투자하셨으면 5,700만 원 이상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에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작년 연말까지 제가 28만 원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 안 사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32만 원 아래는 기본이고 28만 원 아래 좋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30만 원 아래 주기 시작하고 28만 원 아래까지도 주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교육방에 올려드리니까 200포인트 넘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100만 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교육방에도 올려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뭐 오후 3시만 되면 여러분들 목요일 빼고 매일매일 찾아갈 거니까 계속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지는 저희 어디 올려드린다? 교육방에 올려드린다. 교육방 참여형만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한 종목당 딱 1분씩만 해서 제가 포트폴리오 오늘 완성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딱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은 3분 종목 듣기 전에 짧게 공부방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합니다. 방금 파트너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함께하는 공간 들어오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오늘 준비된 히든 종목도 여기서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텐베거 포트폴리오 노하우가 들어있는 강의 자료 무료로 여기서 드리고 있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한번 받아보시고요.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한번 찍어주시고 아니면 이재선이라고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이제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방송 시간 끝나면 QR코드 이제 스캔 못 하시고요. QR코드 닫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클래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달드릴게요. 파트너님, 이제 1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네. 어떤 공략주 가지고 나오셨어요? 자, 오늘 공략주 우리 또 아시죠? 뜸들이지 않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케이시텍입니다. 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뭐 칩스법 얘기하면서 웨이퍼 들고 나와서 반도체 많이 키우겠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유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웨이퍼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울퉁불퉁해지는데 평평하게 만들 필요가 있죠. 그 작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죽 기술이 좋으면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가 경쟁사고요. 우리나라 삼성과 SK에 모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보통은 한쪽에 들어가는데 양쪽 다 공급한다라는 거 여기서 매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 CXL, 소캠, 유리판, 차세대 반도체들이죠.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어느 세대가 오든 계속 쓰인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급등적 매수 포착 부분입니다. 보세요. 자.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만 원 회복되면 멋지게 움직일 거니까 3만 원 회복되기 전에 지금 바닥권부터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1차 목표치는 4만 원입니다. 여러분. 꽤 높죠? 4만 원도 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만 5천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제가 많은 걸 말씀 안 드려도 뭐 소재 관련해서 글로벌 4개밖에 없는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TMA 기술력은 4개밖에 없고요. 자, SK, 삼성, 서울반도체, TSMC, UMC 이런 쪽이 고객사, LG화학, 하나큐셀, 사우디의 사빅 그리고 미국의 엑손모빌이 고객사. 끝났죠?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는 고객사가 증명해 주는 것 같고요. 바닥권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전고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다라면 2차 전지주는 그쪽으로 제일 먼저 상승이 나올 거고요. 이미 한번 올라갔다 쉬었죠. 제가 볼 때는 저 2만 원 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기 돌파하면은 3만 원, 4만 원, 5만 원 계속 앞자리 바꿔갈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500원 이탈하면은 여기서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캔으로 시작하는 땡땡땡땡 10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이미 종목명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우주항공 관련주이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와서 보세요. 여러분 다 다운 받으셨죠?
대응 전략은 간단합니다. 15,000원 아래서만 사시면 되고 사실은 12,500원 쪽으로 붙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조금 올라간 게 아쉬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13,750원 이하에서만 사시고 17,500원 가면 1차 목표치 그 위에 계속 넘어갈 겁니다. 12,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까지만 한번 하시면 깔끔하고 완벽한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자 수가 조금 길어요. 캔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히든 종목 저희가 함께하는 공간에서 여러분들께 방송 끝나고 파트너님이 바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종목까지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스캔해서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되니까 오늘 캔으로 시작하는 히든 종목까지 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트너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클래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밤 9시에도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